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너무나도 자랑스러운 놀라운 우리 민족, 자랑스러운 한국인의 활약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14년 전, 2012년, 그해 여름, 작은 동방의 나라,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한 통통한 체격의 가수가 단 하나의 노래와 우스꽝스러운 말춤 하나로 전 세계 70억 인류를 들썩이게 만든 그야말로 기적 같은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백악관도 들썩였고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 강단도 그를 초청했으며 UN 사무총장까지 두 팔 벌려 그를 맞이했습니다. 미국 어느 시골 마을의 꼬마부터 아프리카 케냐의 청년들까지, 인도네시아의 어머니부터 프랑스 파리의 멋쟁이 아가씨까지 모두가 두 손을 가슴 앞에 모으고 다리를 폴짝폴짝 뛰면서 오빤 강남 스타일을 외쳤습니다. 단군 할아버지가 우리 민족을 세우신 이래로 한국 사람이 만든 노래 한 곡이 이렇게까지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은 일은 처음이었습니다. 바로 우리의 자랑스러운 가수 싸이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키도 그리 크지 않고 얼굴도 잘생긴 미남이라고 하기는 어렵고 몸매도 통통한 한 남자가 번쩍번쩍 빛나는 파란 양복을 차려입고 마치 말을 타듯이 두 손을 모아 흔들면서 펄쩍펄쩍 뛰어다닙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어찌나 신나고 흥겨운지 미국 뉴욕의 타임스퀘어 광장에서도, 프랑스 파리의 에펠탑 앞에서도, 호주 시드니의 오페라 하우스 앞에서도 사람들이 따라 추기 시작했습니다. 2012년 그해 여름, 전 세계는 그야말로 강남 스타일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미처 깨닫지 못했지만 외국 친구들이 당신은 한국 사람이지요, 강남 스타일 하면서 말춤을 추기 시작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아, 우리 한국이, 우리의 노래가 세계를 움직이고 있구나. 오늘 우리가 함께 만나볼 가수 싸이는 본명은 박재상이라고 합니다. 1977년 12월 31일, 그러니까 한 해 마지막 날에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서 태어난 분이지요. 올해로 48살이 되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의 자제분이나 어쩌면 손주뻘 되는 나이의 가수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야기에서는 싸이를 너무 어려운 분으로만 모시지 않고 마치 동네 막내 아들이나 똘똘한 조카를 자랑하듯이 정답게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자, 자랑스러운 한국인 싸이의 놀라운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청취자 여러분께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계를 이끌어가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이렇게 놀라운 우리 민족의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화면 아래에 좋아요 버튼을 꼭 한번 눌러주시고요. 구독 버튼도 함께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빨간색 구독 버튼만 한번 꾹 눌러주시면 됩니다. 우리 어르신들의 손길이 모여 자랑스러운 우리나라를 더 빛나게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싸이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싸이라는 이름이 참 독특하지요? 영어로는 P, S, Y 이렇게 세 글자로 쓰는데요. 우리말로는 싸이라고 발음합니다. 이 이름이 어디서 나왔는지 아십니까? 본인의 말에 따르면 어렸을 때 친구들이 자기를 싸이코라고 놀렸는데 거기에 자기 본명인 박재상에서 재산기라고 부르던 것이 경상도 사투리로 제싸이처럼 들려서 거기에서 따와 싸이라는 이름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보통 가수들은 멋있고 우아한 이름을 짓는데 이 청년은 오히려 사이코라는 별로 좋지 않은 단어를 자기 이름으로
떳떳하게 가져다 쓴 것이지요. 처음부터 보통 가수와는 달랐습니다. 싸이의 어린 시절은 사실 부유한 편이었습니다. 아버지 박원우 씨는 반도체를 만드는 기계를 제조하는 회사의 사장님이셨고요. 어머니 김영희 씨는 강남에서 음식점을 운영하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싸이는 어렸을 때부터 강남에서 자라면서 부모님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도련님이었던 셈이지요. 그런데 이 도련님이 공부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답니다. 부모님께서는 이 통통한 아들을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셨습니다. 처음에는 미국 보스턴이라는 도시에 있는 보스턴 대학교라는 좋은 학교에 들어갔는데요. 이 청년은 여기서 공부에 흥미를 잃어버렸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재미있는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부모님께서 비싼 학비를 보내주셨는데 싸이는 그 돈으로 무엇을 했을까요? 책을 산 것이 아닙니다. 컴퓨터, 전자 키보드, 그리고 음악을 만드는 각종 장비들을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 몰래 음악에 빠져버린 것이지요. 결국 이 청년은 보스턴 대학교를 그만두고 음악으로 유명한 버클리 음악대학교라는 학교로 옮겨갑니다. 그러나 이 학교도 끝까지 다니지 않고 학위도 받지 않은 채로 중퇴하고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속이 상하셨을까요? 비싼 등록금 대주면서 미국까지 보냈는데 학교를 2번이나 그만두고 빈손으로 돌아온 아들, 그것도 가수가 되겠다는 황당한 꿈을 가지고 말이죠. 하지만 부모님은 결국 아들의 꿈을 응원해 주셨고 그 응원이 훗날 세계를 뒤흔드는 가수를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청년이 처음부터 인기 있는 가수가 된 것은 아닙니다. 2001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5년 전 싸이는 PSY 프롬 더 사이코 월드라는 첫 번째 정규 음반을 내고 정식으로 가수로 데뷔합니다. 타이틀곡은 새라는 노래였는데요. 이 노래가 또 어찌나 파격적이었던지 노래 가사도 거칠고 춤은 더 거칠고 가수 본인은 잘생긴 외모도 아닌데 무대 위에서 펄쩍펄쩍 뛰면서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청년에게 별명을 하나 붙여주었지요. 바로 엽기 가수라는 별명입니다. 못생기고 통통한 가수가 거칠고 우스꽝스럽게 무대를 휘젓고 다니니까 그 모습이 신선하다고 해서 인기를 끌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 음반을 만들 때 이런 일도 있었답니다. 기획사 사장님이 싸이의 목소리만 전화로 듣고 괜찮은데 하면서 캐스팅을 했는데요. 막상 직접 만나보니까 너무 통통하고 잘생기지 않은 외모라서 사장님이 직원들에게 야, 이 아이를 어떻게 할 거야? 하고 화를 냈다고 합니다. 결국 1년이나 데뷔를 미루다가 2001년에 가서야 정식으로 첫 음반을 내게 된 것이지요. 외모 때문에 데뷔가 1년이나 늦춰졌던 가수. 그런 그가 훗날 세계 모든 카메라 앞에서 가장 빛나는 한국인이 될 줄을 그때 누가 알았겠습니까? 데뷔하자마자 싸이는 새라는 노래로 단숨에 인기 가수가 되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음반, 세 번째 음반을 내면서 챔피언, 낙원, 연예인, 라이트 나우 같은 수많은 인기곡들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2002년 한일 월드컵이 끝난 직후에 발표한 챔피언이라는 노래는 월드컵 응원 열기가 식어가던 그 가을에 다시 한번 우리 국민들을 흥겹게 만들어준 명곡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시절 모두가 챔피언 하면서 어깨춤을 추던 기억 혹시 나시나요? 그게 바로 싸이의 노래였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살아온 길이 그저 꽃길만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가시밭길이었죠. 데뷔 후 얼마 되지 않아
대마초 사건에 연루되어서 1년 동안 가수 활동을 못하게 되었고요. 그 후 군대에 가서 산업기능교원이라는 신분으로 3년 동안 대체 복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대체 복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문제가 발생해서 결국 다시 군대에 입대해서 2년 동안 현역으로 군 복무를 하게 됩니다. 한 번도 어려운 군 생활을 2번이나 한 셈이지요. 본인의 말에 따르면 데뷔 10년 동안 실제로 활동한 기간은 3년에서 4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겠습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좌절하고 포기했을 만한 시련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싸이는 다르더군요. 군대를 2번이나 다녀온 후에 다시 무대에 올랐고 오히려 그 시련을 자기 음악의 힘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2010년 5번째 음반의 첫 곡 싸군에서 본인이 직접 이런 가사를 썼습니다. 대마 1년, 자숙 1년, 대체 복무 3년, 재판 1년, 현역 2년, 합의 8년, 데뷔 10년의 활동 2년. 이렇게 자기의 힘들었던 시간을 노래 가사에 그대로 담아낸 것이지요. 자기의 약점과 실수를 숨기지 않고 오히려 떳떳하게 노래로 만들어 부르는 그 솔직함과 당당함. 이것이 바로 싸이라는 가수의 매력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2012년 7월 15일, 이 날을 기억해 두십시오. 한국 대중음악 역사상, 아니 어쩌면 우리 민족의 문화 역사상 가장 자랑스러운 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바로 싸이의 6번째 정규 음반 싸이 육갑 파트 1의 타이틀곡 우리 모두가 잘 아는 그 노래 강남스타일 이 세상에 나온 날입니다. 처음에는 그저 한국에서 인기 있는 노래 한 곡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싸이도 본인의 말에 따르면 그저 자기처럼 강남에 어울리지 않는 통통한 아저씨가 오빤 강남스타일이라고 외치는 것이 재미있을 것 같아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별다른 큰 뜻이나 야심 없이 그냥 신나게 놀자고 만든 노래였지요. 그런데 이 노래가 그리고 그 우스꽝스러운 말춤이 지금부터 펼쳐질 기적의 시작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잠시 숨을 가다듬으시고요. 자랑스러운 한국인 사이에 진짜 놀라운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그 전에 다시 한번 우리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응원하기 위해서 좋아요와 구독을 꼭 부탁드립니다. 화면 아래에 있는 엄지손가락 모양의 좋아요 버튼, 그리고 빨간색 구독 버튼, 이 2가지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우리 어르신들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모여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하는 자랑스러운 한국인의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께 전할 수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후반부 세상을 뒤흔든 강남스타일의 기적과 그 후 싸이의 이야기를 이어가 보시겠습니다. 2012년 7월 15일에 발표된 강남스타일은 발표 직후부터 한국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었습니다. 우리나라 음악 순위 프로그램에서는 그야말로 휩쓸다시피 1위를 차지했죠. KBS 뮤직뱅크라는 프로그램에서는 무려 10주 연속 1위를 기록했고요. 통산으로는 16주 동안 1위 자리를 지켰습니다. 이건 단일 노래로는 그때까지 한국 음악 역사상 가장 좋은 기록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1위 하는 것은 어쩌면 흔한 일일 수도 있지요. 진짜 놀라운 일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이 노래의 뮤직비디오가 유튜브에 올라오자 외국 사람들이 하나둘씩 이 영상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우스꽝스러운 말춤이 너무나 따라하기 쉽고 재미있어서 미국의 유명한 가수들과 연예인들이 자기들의 인터넷 계정에
이 노래 정말 재미있다 라고 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영국의 가수 저스틴 비버의 매니저였던 스쿠터 브라운이라는 사람도 이 가수는 정말 천재다 라며 극찬을 했지요. 한 사람, 두 사람, 100사람, 1000사람, 10,000사람, 10만 사람, 100만 사람. 마치 들불이 번지듯이 강남 스타일은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2012년 가을, 드디어 미국 빌보드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음악 순위에 강남 스타일이 등장했습니다. 빌보드라는 곳은요, 여러분, 미국에서 매주 가장 인기 있는 노래의 순위를 매기는 곳인데요. 이 순위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전 세계 가수들의 꿈입니다. 처음에는 핫백 차트에 64위로 들어왔는데요. 그 다음 주에는 무려 53계단을 한꺼번에 뛰어올라 11위가 되더니 또 그 다음 주에는 2위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무려 7주 동안 연속으로 2위 자리를 지켰습니다. 한국 솔로 가수가 빌보드에서 2위까지 오른 것은 그때까지 단 한 번도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한국 음악 역사상 가장 높은 순위였습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영국의 음악 순위에서는 1위를 차지했고요. 호주,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네덜란드,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등 무려 33개 나라에서 공식 음악 순위 1위를 기록했습니다. 작은 나라 대한민국의 통통한 가수가 만든 한국어 가사의 노래가 영어를 쓰는 미국과 영국, 프랑스어를 쓰는 프랑스, 독일어를 쓰는 독일, 그 모든 언어의 장벽을 단숨에 뛰어넘은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아시겠죠?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한국어로 부른 노래가 단군 이래 처음으로 세계의 모든 언어를 정복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의 세계, 유튜브에서는 그야말로 전무후무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강남스타일 뮤직비디오는 2012년 12월 22일 유튜브가 만들어진 이래 사상 처음으로 10억 뷰를 돌파한 영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0억 명, 그것도 한 사람이 한 번씩 봤다고 가정하면 10억 명이 본 영상이 된 것이죠. 그때까지 인터넷 영상 하나가 10억 뷰를 넘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최초의 기록이었습니다. 그리고 2년 후인 2014년 3월 31일에는 또 한 번 세계 최초로 20억 뷰를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록은 계속 늘어나서 지금 현재 강남스타일 뮤직비디오의 조회수는 무려 56억 뷰를 넘어섰습니다. 56억. 이것은 지구 인구 거의 전부가 이 영상을 한 번씩 본 것과 비슷한 숫자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이 만든 영상 하나를 지구의 거의 모든 사람이 봤다는 뜻이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미국 워싱턴에 있는 백악관에서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버락 오바마와 그 가족들도 강남 스타일 말춤을 추었습니다.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교,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권위 있는 대학교 중 하나에서 싸이를 강사로 초청했습니다. 한국 가수가 옥스퍼드 강단에 선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300명이 넘는 옥스퍼드 학생들 앞에서 우리 통통한 도련님이 영어로 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UN, 그러니까 전 세계 모든 나라가 모이는 국제연합기구의 사무총장이었던 반기문 사무총장께서 친히 싸이를 만나셨고요. 이 가수가 너무나 멋지고 활기차서 지구온난화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칭찬까지 하셨습니다. 뉴욕 타임스퀘어, 미국 뉴욕의 한복판, 매년 새해 전야에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 새해를 맞이하는 그 광장에서 2012
년 12월 30일 일밤, 싸이가 무대에 올랐습니다. 미국의 전설적인 래퍼 MC 해머와 함께 말이지요. 그리고 저 100만 명이 넘는 미국 사람들이 그 추운 겨울밤에 모두가 일제히 두 손을 모아 말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오빤 강남 스타일, 오빤 강남 스타일. 외국 사람들이 한국어로 따라 부르는 그 광경. 그것을 본 한국인이라면 그 누구라도 가슴이 벅차오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미국의 시사 주간지 타임이라는 잡지에서는 2012년 올해의 인물 후보로 싸이를 지목했습니다. 한국인이 타임, 올해의 인물 후보에 오른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그것도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 북한의 김정은 같은 세계 정세를 좌우하는 정치 지도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후보였지요. 그만큼 싸이의 영향력이 컸다는 뜻입니다. 또한 미국의 대표 방송사 CNN 그리고 워싱턴 포스트라는 유명한 신문에서는 강남 스타일의 오빤 강남 스타일이라는 가사를 미국 예일 대학교가 뽑은 올해의 말 9번째로 선정했다는 보도까지 했습니다. 한국말이, 그것도 한국 가수가 부른 노래의 한국말 가사가 세계 최고 명문대에서 올해의 말로 뽑히는 영광, 단군 이래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한 가지 더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강남 스타일은 단지 노래 한 곡을 유행시킨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음악 산업의 규칙 자체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빌보드 차트라는 곳은 원래 라디오에서 노래를 얼마나 많이 틀었는지, 음반이 얼마나 팔렸는지로 순위를 매겼습니다. 그런데 강남 스타일은 라디오에서는 잘 틀어주지 않았는데도 유튜브에서 어마어마한 인기를 끌었지요. 그래서 강남 스타일이 1위를 못하고 2위에 머무르자 빌보드는 이제 시대가 변했다, 유튜브 조회수도 순위에 반영해야 한다 라고 결정해서 차트 집계 방식을 아예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싸이가 미국의 음악 순위 매기는 방식 자체를 바꿔버린 것입니다. 한국의 한 가수 때문에 세계의 룰이 바뀐 것이지요. 정말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영국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강남 스타일은 영국에서 음반 100만 장 이상이 팔리는 밀리언셀러를 기록했습니다. 영국 음악 순위 60년 역사상 129번째 밀리언셀러였고요. 더 중요한 것은 아시아 가수가 영국에서 밀리언셀러를 기록한 것은 싸이가 처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국 가수가 아시아 최초로 영국 음반 시장에서 100만 장을 팔아치운 것이죠. 동방의 작은 나라에서 온통통한 가수가 영국 신사들의 마음까지 사로잡은 것입니다. 수상 내역도 어마어마합니다. 미국 MTV 비디오 뮤직 어워드에 한국을 대표하는 가수로 참석했고요. 빌보드 뮤직 어워드, 영국의 뮤치 뮤직 비디오 어워드, 미국 트라이베카 영화제 혁신상,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옥관문화 훈장이라는 큰 상까지 받았습니다. 옥관문화 훈장이 어떤 상인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정부가 문화예술 분야에서 큰 공을 세운 분께 드리는 훈장 중에서도 굉장히 높은 등급의 훈장입니다. 나라의 문화를 빛낸 진짜 큰 인물에게만 드리는 연계로운 상이죠. 우리 싸이가 이 훈장을 받았다는 것은 대한민국이 공식적으로 당신은 우리나라의 문화를 세계에 알린 큰 공로자입니다 라고 인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2023년 4월 13일에는 우리나라 명문대학교인 연세대학교의 연세예술원에서 싸이를 특임교수로 임명했습니다. 학교를 2번이나 중퇴했던 그 통통한 청년이
이제는 한국 최고 명문대학의 교수님이 된 것이죠. 그리고 2025년 2월 24일에는 연세대학교에서 명예 졸업 증서까지 받았습니다. 대한민국을 넘어서 세계적으로 우리 연세대학교, 우리나라의 이름을 알린 공로를 인정받은 것입니다. 학위 없이 중퇴하고 돌아왔던 그 도련님이 세계를 정복한 후 명예 졸업장을 받는 모습. 이거 정말 한 편의 영화 같은 인생 아닙니까? 또 한 가지 자랑스러운 사실. 2018년에 싸이는 자기만의 회사, 피네이션을 만들었습니다. 이 회사를 통해 싸이는 단지 자기 혼자 노래를 부르는 가수에서 다른 가수들을 키워내는 큰어른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가수들, 현아, 제시, 화사, 크러쉬 같은 가수들이 모두 이 피네이션이라는 회사에서 활동하고 있거나 활동했던 가수들이지요. 자기 후배들을 길러내는 것이지요. 자기만 잘 살자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의 가수들이 더 잘 활동할 수 있도록 마당을 마련해 주는 것. 이 또한 정말 어른스럽고 따뜻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싸이의 매년 여름 콘서트 흠뻑쇼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 흠뻑쇼는 정말 우리나라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콘서트입니다. 무대 위에서 진짜 물을 뿌립니다. 관객들이 무려 수백 톤의 물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흠뻑 맞으면서 한여름 무더위를 시원하게 날려버리는 콘서트지요. 매년 여름이면 전국 10여 개 도시에서 열리고요. 표를 사려면 그야말로 전쟁을 치러야 할 만큼 인기가 어마어마합니다. 이 콘서트는 매년 수십만 명 혹은 그 이상의 관객을 모으는 우리나라 대표 여름 문화로 자리 잡았습니다. 어떤 가수가 자기 이름 하나로 매년 여름마다 전국을 들썩이게 만드는 콘서트를 이렇게 오랫동안 이어가고 있을까요? 흔한 일이 아닙니다. 진짜 대중 가수의 모습이지요.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이야기. 싸이의 공식 유튜브 채널에는 현재 무려 198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구독하고 있습니다. 거의 2천만 명이지요. 우리나라 인구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숫자입니다. 그러나 이 1900만 구독자 중 상당수는 외국 사람들입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우리 싸이의 채널을 보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외국 가수의 채널을 구독하는 것이 흔한 일이듯이 외국 사람들이 우리 한국 가수의 채널을 구독하는 것이 이렇게 흔한 일이 된 것입니다. 그 시작점에 바로 싸이가 있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자랑스러운 우리 싸이의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이렇게 놀라운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화면 아래에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르신 한 분 한 분의 손길이 모여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이야기가 더 멀리,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질 수 있습니다. 세계를 이끌어가는 자랑스러운 우리나라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좋아요와 구독을 꼭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마무리해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만나본 사람은 본명 박재상, 1977년 12월 31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서 태어난 자랑스러운 한국의 가수 싸이였습니다. 강남에서 부유한 집안의 도련님으로 태어났지만 미국 보스턴 대학교와 버클리 음악대학교를 모두 중퇴하고 빈손으로 한국에 돌아와 가수의 꿈을 꾸기 시작한 청년. 못생기고 통통한 외모 때문에 데뷔가 1년이나 미루어졌지만 2001년에 새라는 노래로 데뷔해서 엽기 가수라는 별명을 얻으며 단숨에 인기 가수가 된 청년. 챔피언, 낙원, 연예인, 라이트 나우, 흔들어 주세요 같은 수많은 인기곡으로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가수. 대마초 사건과 군 복무 2번이라는 큰 시련을 겪었지만 그 시련을 노래로 만들어 부를 만큼 솔직하고 당당했던 청년. 그리고 마침내 2012년 7월 15일 강남스타일이라는 노래 한 곡으로 전 세계를 단숨에 사로잡은 자랑스러운 한국인. 미국 빌보드 핫100 차트에서 7주 연속 2위, 영국 차트 1위, 전 세계 33개 나라에서 공식 차트 1위, 유튜브 사상 최초로 10억 뷰와 20억 뷰를 돌파한 뮤직비디오, 그리고 현재 56억 뷰를 넘어선 단군 이래 가장 위대한 한국 노래. 미국 백악관과 뉴욕 타임스퀘어, 영국 옥스퍼드 대학과 UN 본부까지 우리 한국인의 이름을 자랑스럽게 알린 가수. 빌보드의 차트 집계 방식 자체를 바꾸어 버린 한국인. 영국 음악 순위 60년 역사상 아시아 가수 최초의 밀리언셀러를 기록한 한국인. 미국 타임 잡지가 뽑은 올해의 인물 후보에 오른 한국인. 옥관 문화 훈장을 받고 연세대학교 특임 교수와 명예 졸업장까지 받은 자랑스러운 한국인. 자기 회사 피네이션을 세워 후배 가수들을 키워내고 매년 여름 흠뻑쇼라는 한국 대표 여름 축제를 만들어가는 우리 시대의 대중 가수. 여러분, 싸이라는 가수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교훈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잘생기지 않은 통통한 청년이 세계를 정복한 가수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사람의 진짜 가치는 외모가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진 재능과 열정, 그리고 끈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 시련은 결국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데뷔가 1년 미루어지고 대마초 사건으로 활동을 못하고 군대를 2번이나 가는 그 모든 시련을 겪고도 포기하지 않고 끝내 세계의 정상에 오른 싸이의 인생.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특히 살아오시면서 수많은 시련을 이겨내신 우리 청취자 어르신들께 큰 위로와 격려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교훈은 자기다움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싸이는 결코 잘생기고 멋진 가수의 흉내를 내지 않았습니다. 통통한 자기 모습 그대로, 우스꽝스러운 말춤 그대로 자기다움을 끝까지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기다움이 세계를 사로잡은 가장 큰 무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의 한국인이 만든 노래 한 곡이 전 세계 인류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작은 나라 대한민국 분단의 아픔을 겪고 일제강점기의 시련을 견디고 한국전쟁의 폐허에서 일어선 우리 민족이 이제는 세계를 즐겁게 만드는 문화를 만들어내는 위대한 민족이 되었다는 것을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처음으로 똑똑히 증명해 주었습니다. 싸이가 길을 열어놓은 그 길 위로 지금은 방탄소년단도, 블랙핑크도, 뉴진스도, 그리고 수많은 K-팝 가수들이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모두 싸이가 2012년에 처음 열어놓은 그 길을 따라가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이 젊으셨을 때 우리나라는 정말 가난했습니다. 외국에 나가면 한국이 어디 있는 나라인지 아는 사람도 별로 없었죠. 일본 사람으로 오해받는 일도 많았고 중국의 어느 작은 지방 정도로 생각하는 외국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릅니다. 외국에 나가서 나는 한국 사람이다라고 하면 그 어떤 나라에 가더라도 사람들이 오 강남스타일, K-팝 하면서 반가워합니다. 한국이라는 나라, 한국어라는 언어, 한국 문화. 이 모든 것이 이제는 세계에서 가장 멋지고
가장 인기 있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 시작점에, 그 출발선에 우리 자랑스러운 가수 싸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살아오시면서 흘리신 그 수많은 땀과 눈물이 모여 오늘의 대한민국이 만들어졌습니다. 보릿고개의 배고픔을 견디시고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시며 자식들을 키우시고 이 나라를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만드신 우리 어르신 세대. 그 위대한 어른들의 어깨 위에서 우리의 싸이가 강남 스타일을 부르며 세계로 날아오를 수 있었습니다. 싸이의 영광은 곧 우리 어르신들의 영광이고 우리 민족 모두의 영광입니다. 자랑스러우신 여러분, 가슴 펴시고 어깨 활짝 펴십시오.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입니다.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하는 자랑스러운 한국인, 놀라운 우리 민족의 이야기는 오늘도 계속됩니다. 청취자 여러분,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